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댓글에다가 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고 제가 여기저기 참견하는 거 좋아하는 좀 오지랖퍼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일단 제가 제 인생도 제대로 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또 원래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은 못하면서 상담을 잘하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뭔가 질문해 주시는 것들 분야를 막론하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선택되신 분은 제이안이라는 분인데 닥신TV 보면서 중고차 i30 구매해서 잘 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중고차 i30을 구입하신 직장인이고요. 덕분에 신차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데 닥신TV 구독자들의 특징입니다. 요즘 르노 XM3가 가성비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무리해서 하나 바꿔야 하는 고민입니다. 닥신님, 한번 차 스픽이나 이런 걸로 리뷰 가능하신가요? 자, 저는 이제 뭐 제가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제조사에서 저한테 자동차를 제공해 주지도 않으니까 저는 이제 방구석에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XM3가 사실 뭔지도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X3M인가? 뭐 저는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르노에서 뭐 차가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저도 뭐 여기저기 채널 다 구독하다 보니까 자꾸 르노에서 뭐가 요즘에 막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제 보면 르노에서 XM3라는 게 나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좋은데 제가 이제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늘 보고 있던 차가 아니라서. 차가 이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보니까 SM3의 X 버전, 그러니까 BMW도 X 하면 약간 SUV 하듯이 SM3의 약간 SUV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SUV 느낌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코나 같은 라인업이 아닌가 싶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GLC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GLA랑 가까운 느낌입니다. 아님 말고요. 자, 차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디자인 좋습니다. 휠 디자인은 원래 보던 디자인이고 앞에는 원래 르노에서 늘 보던 디자인입니다. 뒤에 모양은 왠지 그 GLC 쿠페를 좀 연상시키는 뒤태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LED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되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같고 뭐 커다란 이런 액정이 특징이고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들 아날로그로 아주 잘 되어 있고 공조기는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 USB 단자도 있는데 잘 돼 있네요. 르노는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고 옵션이 되게 좀 허술한 느낌이 많은데 좀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입니다. 핸들도 그립감이 굉장히 좋게 생겼고 가죽은 제가 방구석에서 리뷰하니까 만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광택을 보건대 그립이 꽤 좋아 보입니다. 좋은데 르노 계열은 이 인포 시스템이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아직 믿음이 안 가고요.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 이렇게 센터 페시아가 운전자를 향해 있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자, 근데 요런 액정은 좀 이렇게 테두리가 조금 더 얇아야 좀 새까날 것 같은데 조금 두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좋아 보이는데 5년 10년 지나 보이면 이 중간에 이 두꺼운 베젤이 되게 좀 낡은 차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스 오디오 달려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SM6 보스 오디오는 실제로 가서 청음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SM6를 처음에 좀 관심이 있었어서 그거를 좀 보러 매장에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매장에 다녔던 정도니까 실제로 관심이 꽤 있었죠. 오디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제가 SM6 보스 오디오 들어봤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였습니다. 일반 순정 오디오보단 좀 좋은 정도지만 그렇게 대단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XM3 보스 오디오는 제가 뭐 방구석에 있으니까 차도 없으니까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추정컨대 완전 추정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냥 뭐 이 급에서 나오는 기본 순정 오디오보다 조금 좋은 정도. 하지만 이제 오디오는 귀이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면 건드리지 않고 타도 괜찮죠. 요즘에는 뭐 애프터마켓에서 오디오 튜닝하고 이런 분들 거의 없으니까 뭐 좋습니다. 가죽 시트도 고급지게 생겼고요. 품격이 다른 인테리어. 자세히 볼까요? 디테일. 자, 8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 일단 저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인테리어적인 요소인데 자동차의 구동계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뼈다구와 파워트레인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인테리어적인 요소고요. 젊은 남자분이 뭔가 좀 분위기 잡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나 봐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차가 진짜 크거나 안 보이면 모르겠어요. 뭐 트레일러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운전하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XM3 이런 차들은 뭐 소형급이잖아요. 이런 차는 뭐 서라운드 뷰, 뭐 이런 주차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안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런 차는. 그러니까 저는 후방 카메라는 좋아하는데 뒤에 뭐 물체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후방이 좀 필요할 때는 있고요. 후방 센서 정도는 그래도 실수를 한번 막아주는 차원에서 좋은데 그 외에
뭐 서라운드 뷰는 2급의 차량에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지 않냐? 뭐 있으면 좋죠. 공짜로 달아준다면 뭐 개꿀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지만 공짜로 달아주진 않잖아요. 굳이 많은 비용을 내고 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 커넥트 귀찮아서 연결 안 하고요. 커넥티드 내비게이션은 저는 폰 내비 보기 때문에 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트레인 쪽이 좀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보증 연장이 있는데 27만 원을 내면 4년에 8만 킬로, 100만 원을 내면 7년에 14만 킬로인데요.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연장된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추가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7년에 14만 킬로. 정말 그냥 7년간은 중요한 게 엔진과 동력 전달, 파워트레인 7년간 100만 원으로 보증을 해준다? 이건 좋네요. 저는 이 차 신차로 살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7년에 14만 킬로 보증?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 정도 돈가치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100만 원이면 그냥 내고 그냥 센터 다녀도 되겠네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고장 안 날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 비용이면 뭐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할부 이런 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공기 정화기 있는데요. 17만 원. 거의 기능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3M 뭐 괜히 붙여놓으니까 그럴듯하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기정화가 되려면 팬이 진짜 세야 돼요. 팬이 아주 세야 되는데 그러려면 되게 시끄럽겠죠. 자동차에서는 뭐 10인치 뭐 그래봐야 뭐 10cm 15cm짜리만한 존만한 팬 갖고선 돌려야 될 텐데 그거 돌려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설치형 공기청정기 달아봐야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조기에 에어클리너로 들어오는 그 정도의 필터로 그냥 커다란 먼지 걸러주는 정도로만 살면 되고 미세먼지 뭐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있고요. 저는 2급의 차량에서 서라운드 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선택하면서 차 가격이 2천만 원대인데 거기다가 100만 원을 추가해서 서라운드 뷰를 장착한다? 비용이 맞지가 않고 차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페달 59,000원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야?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이런 것도 나오네요. 27만 원. 뭐 애프터마켓에서 골치 아프느니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차할 때는 블랙박스 촬영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달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스펙으로 가보겠습니다. TC260이 있고요. 1.6 GT가 있습니다. 자, 보면 1.6 GT는 자연 흡기 엔진 1600cc짜리 엔진이고요. 출력은 120마력, 토크는 15.8kgm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1600cc 그냥 포트 분사 방식의 엔진, 복합연비 13.4. TC260이 뭔지 몰랐는데 이 260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1332cc 터보 직분사, 그러니까 터보 1.3 엔진입니다. 근데 출력은 더 높죠.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26kgm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토크의 밴드, 최고 출력의 RPM에 따른 밴드 뭐 이런 특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최고 출력, 최대 토크는 더 좋아서 이 터보 버전이 100이랑은 더 적지만 더 가격이 상위 버전입니다. 전문가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순정 상태로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구성은 다 비슷비슷할 거고 괜찮을 겁니다.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MPI 방식, 이런 고전적인 방식이 더 이제 검증된 정말 뭐 20만, 30만, 40만 킬로 뛰어도 문제없는 그런 검증된 내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TC260 이런 직분사 방식의 터보차들은 이건 이제 순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장기적인 내구성은 그래도 MPI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가격을 볼게요. 가격을 보는데 터보 버전은 2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천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2,500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저는 2,500 주고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저는 신차를 사진 않습니다. 일단 1.6 자연 흡기 방식은 1,7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LE 플러스는 2,1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카탈로그 정확히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먼저 터보 2,500만 원 주고 저는 2급 안 삽니다. 이거는 저는 안 살 것 같고요. 만약에 산다면 TC260L이 요 깡통 2,080만 원짜리 요걸 사거나 1.6 1,700만 원짜리 살 것 같은데요. 둘 중에 뭐 살 거냐? 저는 1.6 그냥 포트 분사 방식의 1,700만 원짜리를 살 것 같습니다. 굳이 산다면 저는 안 사요. 안 사는데 굳이 산다면 그러니까 이게 2,500만 원 정도 되면 왜 안 사냐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살 수 있는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2,500만 원이면 제가 또 중고차 전문가잖아요. 중고차로 가면 살 수 있는 차들이 많아요. 많은데 2,500만 원 주고 이런 급의 차량을 산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옵션이 빠방하고 아무리 새로운 버전의 차가 나와도 그 차의 급 클래스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는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게에서 오는, 배기량에서 오는 중량감, 승차감, 안정감, 이거는 새로운 버전, 기술로 극복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또 하냐면 이 구독자분이 i30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닥신TV 보면서 i30을 샀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산지도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보면 차량 변경 주기가 꽤 빠른 분이란 말이에요. 이 차량을 구입해도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차량을 1년, 2년마다 바꾸면 이제 그냥 감가만 좀 쳐맞고 취등록세만 쳐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이제 급을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급을 올라가면. 단, 제가 신차를 사는 경우를 좋게 보는 경우는 요런 경우. 내가 차를 요번에 사서 나 그냥 10년 동안 잘 타겠다.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지르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내가 10년 동안 잘 타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지를 목적으로 뭐 TC260R 이 시그니처 2500 주고 그냥 풀업으로 구입한다. 그래서 진짜 10년 잘 탄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뭐 요 나중에 구입할 때 500 차이 뭐 이런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왠지 교환 주기가 좀 빠르실 것 같고 i30은 어떤 버전인지 모르지만 이게 뭐 그렇게 업그레이드라고 보기도 힘들고 단지 그냥 뭐 LED 무드등, 뭐 서라운드 뷰, 뭐 디자인, 뭐 연비, 출력 약간 요런 거에 소소한 상승으로 교환한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땐 i30이나 XM3 이거나 크게 보면 그 차가 그 차입니다.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시대인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멀리서 바라보면 발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터보차 나오고 뭐 다운사이징 되고 뭐 연비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직분사 방식 넘어오면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 있는 소소한 발전들이고 결국 5년 전 차나 10년 전 차나 지금 나오는 신차나 뼈다구와 파워트레인 관점에서 보면 그 패러다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단지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바뀌는 거죠. 막 무드등 들어오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생기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주관적으로. 차라리 좀 파워트레인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i30 뭐 1.6 타고 있다면 이거 1.3 터보가 조금 더 뭐 출력이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렇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산다면 1.6의 MPI 방식의 깡통을 살 것 같고요. 대략 스펙을 보겠습니다. 무단 변속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TCE 260으로 가면 이게 아마 DCT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게트락 7단 습직 EDC가 DCT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XM3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 터보 버전을 좋아하겠네요. 왜냐면 일단 출력이 좋고 DCT가 달려있으니까 이게 약간 말하자면 그 골프 같은 좀 그런 버전이네요. 그러니까 좀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DCT랑 출력이 좋은 다운사이징 되게 가볍고 컴팩트하고 파워트레인이 은근히 무게 대비 좋고 뭐 연비도 고속도로 가면 잘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1.6 GTE라는 얘기는 제가 취소하고 남자분이니까 아무래도 파워트레인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터보 버전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2,500원 너무 비싸니까 터보 버전의 깡통 요걸로 추천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쪽으로 가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차선 이탈, 사각지대 경보, 전방 경보, 컨비니언트 패키지, 오토 라이트 헤드램프, LED 전방 안개 등 오토 에어컨. 저는 오토 에어컨 안 좋아합니다. 저는 수동 에어컨 더 좋아하고요. 레인 센싱 와이퍼. 저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거 더 좋아합니다. 오토 라이팅 헤드램프. 저는 라이트도 사실 수동으로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17인치 2156017 휠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긴 있는데 일단 뽀대면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습니다. 터보 버전이고 24만원이면 뭐 할만하고요. 2156017 그러니까 인치수는 은근히 크지만 폭이 좀 작습니다. 왜냐면 배기량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편평비가 작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타이어의 바닥과 접촉하는 면적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폭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앞뒤 길이도 편평비가 작아지면 좀 좁아져요. 근데 이게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215로 폭이 결코 넓은 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평비를 무한정 낮추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하이패스 전자식 룸미러 24만원 하이패스 그냥 10만원짜리 뭐 그냥 하나 사갖고 USB 트렁크에다 꼽아놓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4만원 주느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자, 게트락 7단 EDC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요 차를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매니아들이. 터보 직분사 뭐 굉장히 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토 스탑 스타트 시스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능이고, 에코 모드 뭐 의미 없고요. 사이드 커튼 에어백,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장치, 타이어 공기압, ABS, 전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뭐 당연한 얘기를. 근데 옛날 차들은 후륜에 디스크 안 들어갔던 차들도 있죠. 근데 어차피 후륜에 디스크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게, 리어는 사실 제동에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칭 때문에 그런데 뒤쪽은 수직 강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브레이크 세게 걸었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차도 약간 차고가 높아서 뒤에 뭐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지만 실제로 제동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요.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이거 좋네요. 이거 있기 때문에 저 이거 있나 없나 궁금했는데 이거 있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50만 원 아낄 것 같고요. 컨비니언트도 아낄 거고 그냥 요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요것만 딱. 요거 들어가 있는 건 아주 좋고요. LED 주간 주행등,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그러니까 전조등이 LED인데 요 터보 버전으로 가면 이제 기본도 전조등이 LED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터보 버전의 깡통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디오가 좀 아쉽죠. 오디오가 좀 아쉬운데 오디오는 이제 윗급으로 가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산다면 요거 살 것 같습니다. 산다면 그러니까 터보에 260LE 2080만원짜리. 근데 저는 이거 안 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10년 살 거면 구입하셔도 되는데 이 돈이면, 제가 이제 또 중고차 전문가니까 중고차로 가면 살 수 있는 게 많죠. 제가 뭘 추천할까요? 이 돈이면 저 같으면 이런 거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1990만원. 뭐 이 차가 좋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외판 뼈 따고 문제 없고요. 자, 보험 이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보면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729만 3천원. 보험 처리가 좀 있는데 448만원, 2013년도에 400만원짜리 사고가 났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 뭐 특별한 게 없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생각할 거리가 뭐냐 하면 2013년도에 사고가 나고 이 차주가 계속 탔단 말이에요. 차를 무려 7년 동안. 그렇다는 얘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오히려 없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차주고, 차주가 이 차를 계속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뭐 문제 없는 차라고 보고요. 이 차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2013년 8월식 한 6년 5개월 정도 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XM3에 비해서 6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11만 키로. 제조사 보증은 당연히 끝났고요. 주행거리가 11,000km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추천하겠는데, 저는 이제 정말 그냥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는 아줌마가 중고등학교 자녀들 학원 데려다 주러 다니는 목적으로만 탔던 차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차 추천하지 않는데, 왜냐면 키로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감가를 더 맞아야 되는데 얘는 감가를 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차는 2천만 원인데 저는 저 같으면 이런 거 삽니다. 이런 게 ZF 미션 검증된 거에 BMW 320i 엔진 너무 좋죠. 그래도 디자인 좋고, 그래도 뽀대 좋고, 이 차는 6년 된 차 아니냐. 6년 전 차나 지금 차나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패러다임이 같은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XM3가 뭐 대단히 새로운 차라고 보기에는 그저 뭐 무슨 앰비언트 라이트 뭐 이런 것들, 뭐 LED 전조등, 요런 인테리어적인, 익스테리어적인 전자제품들만 좀 업그레이드 된 거지, 뼈대, 파워트레인, 그 다음 무게 배분, 엔진 미션, 이런 관점에서 보면 BMW 3 시리즈가 훨씬 우월하고 출력도 좋고, 제일 핵심은 이건데요. 1.3 터보 아무리 좋아봐야 2.0 못 따라옵니다. 얘도 터보죠. 배기량 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보험료가 좀 더 크고, 큰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나오죠. 단지 그냥 일반적인 오일 교환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큰 고장이 나면 좀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2천만 원짜리 차를 놓고 볼 때 이 차를 추천하기는 사실은 구매자가 같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차 2천만 원이고 그런 차 2,100만 원이면 이런 차 2,1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1.3과 2.0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무리해서 이 차로 간다는 거 보면 이쪽으로 가는 건 좀 너무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조금 더 싼 게 있나 볼게요. 그래서 굳이 현실적으로 추천한다면 저 같으면 중고차로 가면 급으로 올라가나 뭐 그렇게 값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확 갑시다. 그랜저 호구에 3.0 갑시다. 엔카 진단 차량으로 가면 좋은 차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대략 보겠습니다. 대략 예를 들면 요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보겠습니다. 2015년 8월식이고 86,000km 3000cc 6기통입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없고요. 뭐 소소한 처리 내역이 있는데 뭐 큰 사고는 없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자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데 이거 딜러가 차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외판은 팬더 교환이 있고 뼈다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찜찜한 면은 있는데 이쪽 안쪽에 좀 먹었는지. 뭐 지금 이 차를 추천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면 대략 한 5년 정도 된 8만 킬로 뛴 그랜저 3.0이 1700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걸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급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작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S클래스 줘도 안 타니까 난 진짜 조그만 차가 좋아, 컴팩트한 차가 좋아. 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뭐 정말 그렇다면 골프 2.0이나 이런 거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XM3 1.3 터보를 2천만원 주고 2,500 주고 사는 거는, 그 2,500 줄 바에는 저 같으면 320i 감가 잘 맞거든요. 왜냐면 휘발유는 또 은근히 320D에 비해서 320i는 그 휘발유가 좀 감가를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산 준준형도 지금 무리라고 생각하는 구매자에게 제가 뭐 BMW 3 시리즈 추천하는 거는 너무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라면 차라리 그냥 그랜저 호구로 갑시다. 그냥 이거 1,700만 원이면 이게 훨씬 좋죠. 고속도로 나가면 그냥 달리는 맛은 비교 불가.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유지비 많이 나오지 않냐? 유지비 그렇게 큰 차이 날 게 없죠. 뭐 현대차는 뭐 뻔한 거고. 배기량 때문에 세금이 좀 나올 텐데 요즘에 물가가 워낙 비싸서, 옛날에는 우리가 세금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뭐 자동차세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5년이 지나가면 1년마다 이제 10%씩 세금이 까집니다. 뭐 이제부터는 세금 10%, 20%, 30% 연식이 지날 때마다 깎아주기 때문에 이게 또 은근히 개꿀이거든요. 3000cc짜리 차를 뭐 거의 1500cc 차 타듯이 탈 수 있어요. 그런 점이 되게 개꿀이고, 뭐 키로수도 좋고, 타이어는 벤투스 V2 컨셉2가 달려있고요. 제가 뭐 좋아하는 가성비의 타이어입니다. 보통 사람들 안 좋아하는 타이어긴 한데, GDI 엔진이고요. 또 GDI 또 뭐 줘도 안 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승차감은 비할 바도 안 되고 출력도 비교도 안 되고 파워트레인도 비교도 안 되고, 물론 DCT는 아니지만 1.3 DCT 해도 3.0 그랜저랑은 또 비교는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주행 성격이 좀 다르지만 이건 이제 통풍 시트도 있고요. 뭐 오디오도 얘는 평타는 칠 것 같고,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뭐 이런 게 좀 아쉽잖아요. 정말 그런 게 절실하면 뭐 애프터마켓에서 뭐 해결하시든지. 그래서 상담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저는 신차 사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구입해서 10년 동안 오래 탈 거면 신차 추천. 교환 주기가 빠르다면 지금 2천만원, 2,500만원 생돈 주고 XM3 사긴 너무 아깝다. 그 다음 두 번째, 클래스가 바뀐다면 모르겠다. 근데 그 전에 타던 i30이나 XM3나 물론 이게 뭐 터보고 뭐 듀얼 클러치고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젊은 분들 감성에는 또 막 가성비 좋은 것 같고 끌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클래스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1.3 터보 뭐 난리 쳐도 뭐 잘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급의 차를 뭐 2천만원, 2,500만원 주고 사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아깝다. 왜? 기회비용,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 돈이면 중고차로 오면 살 것들 많거든요. 무리를 한다면 320i도 살 수 있는데, 320i는 조금 무리라면 그냥 아예 그랜저 호구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훨씬 더 만족스럽게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차가 아닐지 모르지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대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좀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담하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없으니까 그만둬라 싶으면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 원래 한 5분 이내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총 촬영 시간이 40분이거든요. 편집해서 많이 줄이긴 하겠지만 진짜 길어졌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정정하려고 그러는데, TC260LE를 추천했죠. 여기에 보면 옵션에 기본은 휠이 16인치 21565에 16, 나름 컴팩트 버전의 터보차인데, 뭐 16인치 들어가면 굉장히 차가 좀 가볍게 잘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차를 좀 스포티하게 타려는 사람이 편평비가 65인 걸 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휠 24만원 추가해서 17인치로 추천을 했는데 이것도 편평비가 60이거든요. 조금 애매합니다. 24만원 아끼고 그냥 깡통으로 갑시다. 16에 65 요걸로 가고,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중고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TC260RE 시그니처를 구입하는 사람이 이제 휠을 구입하자마자 탈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215 18인치가 나오는데 요걸 그냥 바로 휠 타이어 세트로 출고 상태로 탈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중고나라에 매복했다가 구입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이게 매물 구하기 힘들 거예요. 나오는 족족 팔려갖고 부르는 게 값이고, 너무 초반에 사지 말고 그냥 1년은 그냥 기본 휠 타이어로 버티다가 잘 기다리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딱 업어오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로 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개꿀이죠. 24만 원이라도 아껴갖고 기름 한 4번 넣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깡통으로 가고 중고나라에서 요걸로 이제 딱 업데이트하는 걸 추천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